2024-2025 프리미어리그 시즌 개막전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에게 매우 아쉬운 결과로 남았는데 특히 상대 골문 앞에서의 무기력함이 승리를 놓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시즌 개막전 레스터 시티 원정 경기는 손흥민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 프리미어 리그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불안한 수비와 미흡한 공격 전술로 비판받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손흥민이 뛰어난 개인 능력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새로운 감독인 안제 포스테코글루의 지휘 아래 첫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적인 축구 철학을 바탕으로 팀의 스타일을 변모시키고자 했습니다. 팬들은 그가 선보일 축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새로운 시즌 개막전에 대한 기대는 컸습니다. 더욱이 이번 경기에서는 제임스 매디슨과 도미닉 솔란케, 브레넌 존슨 같은 선수들이 토트넘의 공격진을 책임지며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세운 스트라이커 도미닉 솔란게의 데뷔전이었습니다. 하나로 약 13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한 만큼 솔란게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상당했죠. 영국 현지 매체와 축구 전문가들은 특히 손흥민과 키의 호흡에 주목했고 이로 인해 이번 경기는 엄청난 관심 속에 시작되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양팀 모두 승점 1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손흥민은 2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해 후반 추가 시간까지 92분을 소화하며 경기를 뛰었습니다. 과거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꾸준히 득점을 기록해온 그였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활약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레스터를 상대로 통산 17경기에서 10골 5도움을 기록하며 상대 팀에게는 늘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그의 강점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손흥민은 초반 몇 차례 위협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하며 공격을 주도하려 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스터의 수비 압박에 고전하며 점차 영향력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후반전에는 레스터의 밀집 수비와 견제 속에서 공간을 찾지 못했고 경기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패스를 연결해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상대 수비에 막히며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되어 벤치로 물러났고 현지 매체들은 그에게 혹평을 내리며 평점 5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에게 있어 다소 이례적인 평가로 그동안 그의 활약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낮은 점수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은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원정팀은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며 레스터 시티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특히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중원에서의 활약이 돋보였고 그의 움직임은 상대 수비진을 계속해서 흔들었습니다. 벤탄쿠르는 전반 20분경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았으나 레스터 시티의 윌프레드 은디디가 골라인에서 극적인 세이브를 해내며 토트넘의 득점을 저지했습니다. 이후에도 토트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브레넌 존슨과 도미닉 솔란케가 각각 득점 기회를 잡았으나 레스터 시티의 골키퍼 매즈 헤르만센이 연이은 선방으로 그들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특히 헤르만센의 반응 속도와 위치 선정은 인상적이었고 그는 경기 내내 레스터 시티의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지속적인 압박은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전반 29분 제임스 매디슨이 날카로운 패스를 페드로 포로에게 연결했고 포로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며 헤르만센을 제치고 헤딩슛으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은 경기의 분위기를 크게 바꾸어 놓았고 원정팀의 사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토트넘은 이어진 공격에서 추가 득점을 누렸습니다. 특히 브레넌 존슨은 매디슨의 어시스트 기회를 받아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슈팅을 날렸으나 이번에도 헤르만센이 이를 막아내면서 격차를 2배로 벌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경기 후반 레스터 시티는 전반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라인을 올리며 토트넘의 압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전술 변화는 효과를 발휘했고 레스터 시티는 경기를 점차 자신들의 페이스로 끌고 갔습니다. 그 결과 후반 60분경 레스터 시티는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미드필더는 토트넘 수비진의 빈틈을 파고들어 정교한 크로스를 올렸고 레스터의 공격수는 이를 머리로 받아 넣으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로 인해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토트넘은 전반전에 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경기력 저하는 팀의 전체적인 공격력 저하로도 이어졌으며 토트넘은 결국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언론과 팬들로부터 혹평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특히 토트넘의 주장이자 핵심 공격수로서 그에게 큰 아쉬움을 남긴 순간이었습니다. 팬들 역시 이번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한팬은 토트넘이 경기를 잘 풀어나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했다며 특히 브레넌 존슨과 도미닉 솔랑케의 기회가 골로 연결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토트넘은 당분간 승리를 얻지 못할 듯 감독의 고집과 세트피스 수익 허술, 공격 단순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이전 구매에 비해 속도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더 이상 주장을 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부끄러움을 토로했습니다. 경기 후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해 손흥민은 솔랑케의 다이빙 헤더슛을 돕는 크로스를 올리는 듯 몇 차례 좋은 순간을 만들었지만 주장으로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손흥민은 점점 사라졌다며 평점 5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도 낮은 평가로 브레넌 존슨 다음으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풋볼 런던의 이러한 혹평은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던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토트넘의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의 경기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우리 팀의 중요한 선수이며 그가 가진 리더십과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쉽지 않았고 상대팀의 조직적인 수비에 의해 손흥민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손흥민은 그동안 팀에 큰 기여를 했으며 이번 시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경기는 그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그가 다시 빛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감독 엔조 마레스카는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를 봉쇄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고 그 결과 손흥민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은 손흥민이 가진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경기에서 그를 잘 억제한 팀의 수비 전술에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평소의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지만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그의 폼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이번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그가 곧 팀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의 주장이자 핵심 공격수로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가 이번 시즌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개막전을 아쉽게 마무리한 토트넘과 손흥민은 오는 24일 홈에서 펼쳐지는 에버턴과의 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시즌 첫 승에 다시 도전합니다.